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대덕 연구단지에 위치한 엑셀러레이터로 올해 국방기술 활용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로우파트너스 최재현 본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국방 스타트업 투자 유치 전략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되게 간만에 이 장소에 와서 서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대전 창업 포럼 그 첫 회에 참석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이제 80회가 돼서 너무 이제 감개무량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좋은 느낌의 떨림이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제 국방 스타트업 투자 유치 전략이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국방 분야에 특화된 어떤 펀드를 갖고 있거나 투자 이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중기부, 문체부 여러 각 부처에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국방부, 국방산업 쪽에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국방부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이야기해서 작년에 시범 사업을 처음 만들어 봤고요. 그게 이제 올해 예산이 배정이 돼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대전시가 방사청 예산도 이제 50억 정도 유치하고, 그러셔서 이제 이런 포럼 섹션에 저희가 이제 저희 소개와 프로그램을 좀 이제 알려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사회자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는 이제 대전 1호 엑셀러레이터고요. 저희 회사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대전 1호 엑셀러레이터고, 저희가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가 지금 한 거의 6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87%가 대전 소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투자했을 당시에는 이제 대전에 계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리즈 B, 시리즈 C 이런 식으로 가시다 보니까 이제 판교나 이제 서울로 투자자분들 따라서 옮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대전의 기업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기술 기반 이제 창업 기업한테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런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국방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스태피 쪽에서 발표를 해주셨지만 이 국방 산업에 대한 약간의 이제 설명이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제가 이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는데, 국방 R&D가 이제 전체 큰 방사청 예산이 대부분인데 큰 틀에서 보면 국방기술 개발하고 무기체계 개발이라는 큰 섹션으로 나눠요. 보시면 무기체계 개발이 여기 보시면 이제 예산이 원래는 당초 엄청 컸거든요. 제일 컸고, 무기체계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5개 그 개발 예산하고 거의 1대1 매칭 구조로 R&D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국방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요런 이제 카테고리들이 계속 생겼고, 요 카테고리들이 우리가 아는 어떤 이제 소재, 부품, 뭐 라이다, 센서 요런 형태로 이제 진화 발전하고 있어서 그 국방기술 개발이라는 예산이 이제 작년부터 무기체계 개발 예산을 이제 금액이 넘어서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그래서 요 국방기술 개발이라는 요 카테고리에 있는 R&D 예산들이 저희가 알고 싶어하는 예산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무기체계 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미사일 방어, 지상 무기, 수중 해양 무기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전쟁에 필요한 그런 이제 군사 장비들을 개발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런 예산들이 대부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무기체계 개발에 예산이 속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미래기술, 핵심 기술, 국방 우주 기술 보면 이제
인공지능도 있고 센서도 있고 라이다도 있고 우리가 이제 흔히 보고 저희가 흔히 접하는 그런 기술 분야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왜 이거를 앞단에 좀 길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제 저희가 국방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이 두 가지 그 이슈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군 장병들도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전역을 하실 텐데 이제 그들이 대부분 이제 대학생들이고 사회 초년생들이라 실제 국방 이제 군인 그 이제 요 시점이 지나면 민간인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실은 어쨌든 그 자기 개발을 위한 어떤 창업 또는 이제 공부 이런 쪽에 취업 이런 쪽에 이슈가 있어서 취업과 창업에 대한 이슈도 국방부에서 이제 논해야 되는 시점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그 강의를 해주셨지만 국방 R&D가 예전에는 어느 정도 이제 폐쇄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술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높지만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제 국방부에 대한 이제 보완 조치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이제 국방 기술을 민수화로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이슈들이 진행이 돼서 이번에 이제 방사청이 대전에 내려오는 이슈처럼 이렇게 국방 기술을 민간에 활용하고 확산하고 이런 이슈가 있어서 저희 사업도 그런 트랙에 맞춰서 사업비가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국방 기술을 민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의 사업이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예산의 큰 꼭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트랙을 두 개로 나눠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 초에 저희가 이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해서 군 장병들이 이제 창업을 위한 또 아니면 취업을 위한 사업 계획서를 한번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들한테도. 그래서 국방 기술을 활용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1기와 2기를 운영했습니다. 한 기수당 한 25명 정도 평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온라인 교육 제일 처음에 저희가 신청 모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창업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사업 계획서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그리고 실제 창업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저희가 많이 이제 보고 들은 바와 같은 그런 이제 커리큘럼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진행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창업 캠프를 저희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어요. 2박 3일 동안 이제 호텔을 하나 빌려서 거기에서 밤 10시, 11시까지 저희가 멘토링하고 사업 계획서 발표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시상식도 진행을 하면서 이런 일련의 이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는데 이렇게만 보시면 일반 창업 캠프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보실 텐데 여기 신청 방법에 보시면 국방 특허 기술을 모아놓은 이렇게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 그 링크 저희 QR 코드 찍고 들어가면 군인 아저씨들이 요거 보고 국방기술 100선, 국방기술 뭐 200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아놓은 정보를 보고 내가 그 국방기술 중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업계획서를 쓰고 창업 아이템으로 이제 발표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요런 이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수한 친구들이 나오면 요 친구들을 1기와 2기 모아서 이렇게 이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제 두 단계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 이렇게 해서 저번 주에 발표 평가까지 진행을 했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최종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근데 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군 장병들만 이제 신청 대상은 아니었고요. 일반 이제 예비 창업자나 창업 초기 기업까지 포문을 열어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군 장병 분들이 실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이제 선정이 되셔서 사실 창업 활동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제대라는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팀 빌딩을 할 때 이 교육을 했었던 시기하고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던 시기가 한 두세 달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정된 팀 중에서는 이제 교육대 군장병 소속으로 이제 군인 소속으로 이제 팀 빌딩이 돼서 발표를 제안하셨는데 요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발표 평가 하실 때는 한 분은 제대하셔서 이제 일반인 이틀 된 일반인 하고요. 군인 아저씨하고 팀 빌딩이 돼서 들어오셔서 저희 선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엑셀러레이팅을 프로그램을 이제 작지만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사업화 자금도 드리고 실제 그 창업에 가장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해드리고 그리고 실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하는 걸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목적이 이제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 활성화가 기본 취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 국방기술을 이전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국방 그 기술 매칭 프로그램을 여기서 저희가 직접 돌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연도 국방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제 민진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이제 국방부 소속의 특허 기술을 이전받아서 민간에 이제 확산시키는 그런 컨셉으로 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요. 이제 저희가 사업화 자금을 지원 드리지만 사실 이제 금액이 크진 않아요. 자기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시제품 정도 비용 되는데 실은 그 뒷단에 국가연이 이제 민군 기술 이전 사업 과제를 이제 뒷단에 붙여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2년짜리 사업이고 총 예산이 최대 10억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평균 보면 1년에 4억씩 8억까지 가져가실 수 있고 기술 이전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양한 분야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3기, 4기 국방 이제 국방 기술 활용 그 이제 창업 캠프를 3기, 4기 이제 공고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런 취지의 컨셉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다. 국방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방 스타트업은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하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좋은 기술도 확보하고 있고 이런 이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좋은 인력들이 배치돼 있는지 아이템이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기업을 발굴해서 어떤 포인트에서 저희가 이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지 좀 샘플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회사를 설립하신 지 지금 작년 11월에 법인 설립하셨고요. 위치가 에트리 이제 안에 있습니다. 에트리 안에 있고 이제 요런 이제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업 영역이 있지만 사실 프로덕트로 보면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 가능한 어떤 이제 센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TOF라는 요 센서인데요. 반도체 공정에도 들어가고 여러 공정에도 들어가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먼지가 많거나 아니면 야간에 있거나 눈부심을 이제 운전할 때 눈이 부시는 이런 부분들을 실제 이제 걷어내는 시정거리를 넓게 해주는 그런 이제 기술이고요. 이런 기술이 이제 나중에 자율주행에 아마 쓰일 수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깝게는
저희 이제 요런 이제 휴대폰에 홀이 있잖아요. 요 홀을 이제 투명하게 이렇게 이제 보이게끔 하는 요런 이제 기술이에요. 저희가 이제 요렇게 보면 되게 쉬운데 사실은 이제 기술 개발 내용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제 저희가 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도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동반 투자를 이제 지금 해서 시드를 포스트 40억으로 설계해서 지금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회사를 발굴해서 어떤 도움을 드렸냐 하면 실은 이제 작년에 투자를 검토했었어요. 그런데 지분 구조가 너무 복잡했었던 거죠. 대표님들이 이제 네 분이 계신데 각자 대표시라 실제 투자를 하게 되면 회사에 대한 어떤 이제 책임 경영을 이제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투자를 들어가는데 지분이 너무 복잡해서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이제 계약서를 써서 이제 진행을 하신다라고는 말씀을 이제 하셨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지분 구조를 실제 재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 구조를 어느 정도 정리해서 회사의 이제 안정적인 그 이제 진행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소재 쪽 그 기술은 앞단에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국방 기술에 활용될 때는 시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SI 형태로 투자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들이 투자 자금만 가지고 실제 사업 아이템을 이제 완성시킬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R&D 사업과 연계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실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물론 연구 개발을 해야지 제품이 고도화되니까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안에서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팹리스 회사예요. 팹리스 이제 반도체 공정을 이제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이제 기술력은 뛰어난데 사실 이런 것들을 모듈화해서 제품화해서 판매까지 가려면 너무 이제 롱타임이라서 그런 이제 파운더리 회사하고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엑시 전략이 좀 달라야 되겠죠. 그 IPO까지 가실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분 희석을 최소화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쨌든 투자 자금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인건비와 연구개발비로 쓰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을 쓰는 구조는 똑같지만 지분이 희석되시기 때문에 나중에 IPO 가시면 이제 대표자의 지분을 20%까지 방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연구개발비를 충분히 들여서 앞단에 이제 짧은 기간에 이제 밸류업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초기 스타트업들은 자기의 어떤 연구개발에 대한 노하우는 있으시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팹립스 회사가 파운더리 업체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해서 개발하게 되면 특허에 대한 분쟁이나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 이전이라는 형태로 저희가 보호를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현재는 애트리 기술 이전 받으셨고요. 이제 지금 이제 올해 안에 저희가 국가연 그 기술을 이전 받아서 현재 저희가 투자하는 시점과 맞물리게 되면 올해 이제 중기부에서 처음 시작하는 딥테크 팁스를 태울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밸류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움을 드리면서 이 회사가 아무래도 팹리스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업 전략을 이제 중기 전략까지 저희가 세워서 3년 동안에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R&D 전략과 이제 사업 전략을 좀 수립해서 드렸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단기간 안에 회사가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국방 우주 기술이에요.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인공위성 많이 쏘아 올리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이제 민간에서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이 확보돼서 이렇게 위성을 목적에 따라 이렇게 쏘아 올리는데 실제 그 안에 보면 예산도 엄청 많이 들어가요. 네,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이제 하드웨어 쪽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감을 이제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발굴한 요 기업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여러 가지 이제 센서들이나 이제 영상 카메라들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기술을 가진 기업을 찾았고요. 여기 보시면 이 회사는 저희가 이제 서울에 있었던 이제 창업 회사를 대전으로 유입을 시켰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대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크게 이제 와닿은 건 아무래도 이제 항공우주 기술이 사실은 진입하기 쉬운 산업군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이제 이전받거나 기술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씨앗이 가장 좋은 게 이 대덕 특구라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요 회사는 일반적인 이런 이제 광학 그 위성 영상을 레이더 위성 영상으로 이제 영상을 체득해서 이제 요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비즈니스가 이 회사의 이제 사업 창업 아이템이고요. 이렇게 이제 레이더 위성 영상이 되면 뭐가 다르냐면 그 이제 인공위성에서 그 영상을 찍을 때 구름 같은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또 찍어도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끔 레이더 영상으로 영상을 찍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냐면 이번에 이제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요 이제 지진이 나는 이제 전에 이렇게 이제 균열이 가거나 이런 것들을 영상 데이터로 찍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측 시스템이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실제 이런 이제 기술들을 갖고 있는 국가연의 특허 기술을 이전받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특허를 가지고 이제 제품화까지 가긴 어려워서 여러 이제 패키징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 회사도 그 항공우주 기술은 기존에 그 특허 권리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특허들이 많아서 이제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서 IP R&D 전략을 수립해서 그 부분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허 전략을 수립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 물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붙여서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빨리 데스밸리를 이제 넘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 R&D, 연구 인력까지 이곳에서 대덕 특구에서 이제 공급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확장성을 갖고 있는데 석유화학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이런 이제 산업 이제 현장에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대요. 실제 어떤 이제 석유를 채굴하는 데 있어서 시장의 동향, 산업의 동향을 이제 민감하게 이제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위성 영상 데이터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이 데이터를 이제 석유 화학 시장 공급 이제 석유 화학 그 기업한테 요 데이터를
이제 일정 기간 모아서 파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특히 이제 석유화학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이제 다양한 산업군에서도 이런 정보들이 필요해서 이제 샘플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에 그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 특허 기술이지만 이렇게 실제 산업 일반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이제 창업 아이템에 대한 확장성, BM의 확장성을 가지고 저희가 디벨롭 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제 그래서 국방 분야의 어떤 투자 포인트가 다른 어떤 이제 산업하고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회사의 이제 경쟁력들이 차별화된 요소로 있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돈이 되면 저희는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는 정도에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잠시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표해주신 최재원 본부장님 내용 참 감사히 잘 들었고요. 제가 이 발표자를 보면서 좀 사례를 보다가 궁금해서 이런 부분을 질문드립니다. 저희 많은 청년들이 또 국방 기술 분야의 창업 포럼 말고도 다른 기회를 보면서 창업을 뛰어들 수 있는데 혹시 국방 관련 분야로 있어 우리나라에서 이 창업을 하면 좀 특출나게 다른 나라보다 좀 전망에 있는 창업 분야가 무엇이 있는가 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쪽 업계 오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게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시면 제가 그쪽에 투자를 해서 네, 지금 돈을 벌고 싶고요. 근데 이제 실제 그 사업계획서 버전 1을 갖고 오시면 저희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요. 하나는 이제 굉장히 이제 저희가 기술 기반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창업 아이템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대표님이나 아니면 이제 CTO 분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그 아이템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는지를 항상 여쭤봐요. 그래서 그게 실제 어떤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건지 검증된 데이터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창업하시면서 이제 IR 자료나 회사를 이제 회사 소개서를 작성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들이나 이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많이 하시니까 하나의 아이템으로 성공하시긴 어렵다라는 건 저희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확장성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창업 초기에는 이제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중기 가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그리고 사실은 그 창업 아이템을 이제 설계를 하실 때 시장을 보고 좀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장이 얼마나 이제 큰지 아니면 지금 현재는 이제 작더라도 얼마만큼 성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창업 아이템을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하고 어느 정도 이제 처음 사업 계획서지만 빠르게 좀 협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도 이제 저희가 투자를 고려했었던 회사도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금 이제 질문 주신 분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고민을 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방 분야에서 도전하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에 대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로우 파트너스의 최재현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2부 스타트업 소개할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데이터 기록에 대한 솔루션을 국방 분야에 적용한 경험과 노하우를 발표해 주실 주식회사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지원 대표님은 포브스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에 선정되시기도 하셨고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시는 등 과학기술 스타트업으로서 정말 많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럼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님 큰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레드윗의 대표 김지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작년에 진행했던 육군사관학교와 진행했던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 시스템 DID에 대해서 좀 사례 발표를 드리려고 왔는데요. 우선 제 소개를 조금 짧게 드리면은 저는 원래는 되게 문과 쪽이었지만 대학원을 카이스트로 오면서 블록체인이랑 이렇게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창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 회사의 메인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연구 데이터를 관리하는 군호라는 서비스고요. 이 어떤 연구원이 어떤 시간에 어떤 연구를 한 게 맞다라는 거를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인증하면서 연구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이런 서비스는 그냥 B2B 사스 서비스인데 백그라운드 기술에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는 거고 특히 시점 인증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고 있던 블록체인 기술을 작년에 저희가 육군사관학교랑 또 다른 데 블록체인을 적용한 사례를 오늘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육군사관학교는 어쨌든 군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직도 보수적이고 아날로그적인 쪽이 있었는데요. 우선 저희가 출입증이 저희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플라스틱 카드로 다 들고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잃어버리면은 임시 출입증 다시 받아야 되고 아니면 그 정보가 다 노출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카드를 바꾸고 싶다. 근데 여기서 보안성이 좀 걱정이 되니까 블록체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아이디, 분산 아이디를 사용을 해보자라고 해서 접근을 한 거고요. 여기서 분산 아이디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면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어떤 경찰이 잠깐 저를 멈춰 세우고 운전면허증 좀 보여주세요 했을 때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뭐 제가 사는 곳, 그리고 뭐 이게 만료 시점, 이 모든 정보를 다 가져가게 되는데요. 사실 그 경찰이 보고 싶은 건 그냥 제 주민등록번호만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모든 정보를 보여주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플라스틱 카드들은. 근데 이 분산 아이디를 쓰게 되면은 이미 저희의 정보는 블록체인에 암호화돼서 저장이 되어 있고 그 순간에 그 사람이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끄집어내서 보기 때문에 이런 정보의 유출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런 신원 인증 서비스를 이만 신분증으로서 저희가 대체하는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고요. 실제로 육군사관학교엔 굉장히 많은 건물이 있는데 시범 서비스로 저희가 총 30군데 정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문이랑 충무관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메인으로 수업 듣고 하는 공간이랑 또 차량이 통과하는 공간, 이렇게 해서 총 30군데의 출입문에 저희 거를 설치를 했고요. 보면 저희가 설치한 대상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군무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군무원분들, 그리고 실제로 거기 다니고 있는 학생분들, 그리고 차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군인분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의 신분증을 만들어 드리고 이 신분증을 가진 사람이 어디까지 접근이 가능한지를 다 분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허용 가능한지 안 한지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계속 검증을 받고 문을 열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만들었던 신분증의 예시인데요. 이거는 정말 일반 저희 군인이 가지고 있는, 이분은 뭐 소위이고 뭐 언제고 뭐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QR코드로만 정보를 노출하게 되는 형태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장교부터 해가지고 여기 굉장히 많은 등급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출입 권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이런 분류를 다 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무나
이 신분증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육군사관학교 메인 관리자가 맨 처음에 이 신분증을 발급하는 절차는 그대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누가 결제를 했고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아직도 좀 더 아날로그적으로 남아 있는데요. 실제로 학생이 여기 가서 학생증과 민증을 내밀고 내가 맞다라는 걸 인증하면 여기서 승인을 해줘야 그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육군사관학교에 이 시스템을 설치를 했는데요. 여기에 설치했던 거는 뭐냐면 저희가 그 모바일 신분증이 QR코드로 나오는데 그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단말기를 별도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저희 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찍게 되면은 이 사람은 여기 출입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증이 된 거고요. 만약에 권한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못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이게 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랑 통신을 해서 알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QR코드가 저희가 굉장히 이거를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간 방지로 해서 막아서 이렇게 그냥 스크린샷을 찍었을 때는 출입을 하지 못하게 저희가 막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완성된 것들 좀 잠깐 보실 텐데요. 실제로 원래는 차량도 다 플라스틱 카드로 군인들이 다 일일이 검사해서 출입을 했었습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를 사용할 때는 챙기지 못한 경우에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분실을 했을 경우에는 재발급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정보가 있는 카드여서 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이번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고 나서는 분실과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염려가 없어졌습니다. 출입 과정이 짧아져서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한 개발 기간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됐던 프로젝트였고요.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여기 DCC에서 국방 ICT 성과 전시회에 참여를 해서 그때 육군사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군부대에도 이런 시스템을 소개를 하고 했었고요. 실제로 이거를 끝났을 때 만족도는 대부분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조금 떨어졌던 게 오히려 이런 기기를 인식하는 기기 쪽에서 조금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기계들이 워낙 긴급하게 공사를 하기도 해야 됐었고 이거를 위한 QR코드를 따로 읽을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어야 됐어가지고 좀 거기에 대한 스펙이나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불만족이 있었는데 실제로 사용성에 있어서는 되게 높은 만족도가 있었고요. 실제로 육군사관학교에서 맨 처음에 이거를 시범으로 딱 오픈을 했을 때 딱 20-30명만 신청을 받다가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그 제한을 다 풀고 받을 정도로 학생들의 인기는 굉장히 많았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나왔던 개선사항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다 따로 한 이유가 기존의 플라스틱 읽는 카드 그 리더기는 따로 있는데 이 QR코드 읽는 리더기를 따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면 플라스틱 쓰는 사람들은 또 플라스틱 기계에 대야 되고 QR코드 쓰는 사람은 QR코드 기계에 달아야 되고 이거를 만약에 상용화하게 되면은 모든 출입문마다 2개씩 달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비용이 들어가서 사실 이거를 동시에 읽을 수 있는 리더기의 개발이 또 따로 필요하다라는 거랑 QR코드가 앱에서 생성되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거를 인식하는 데까지가 한 5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게 QR코드 크기랑 화면의 밝기랑 이 기계가 또 어디에 장착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일 늦었을 때가 한 5초 정도 걸리다 보니까 그게 사용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 걸려서 앞으로 이런 점은 좀 개선해야겠다라고 저희가 결론적으로 내렸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짰을 때 계획은 이렇게 육군사관학교에 시범을 보내고
거기가 노원구청이 있는데요. 실제로 노원구청 주민들이 거기 뭐 산책도 많이 가기도 하고 거기 도서관도 같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 구청 주민들이 이용할 때도 이런 모바일 신분증으로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국 군부대까지 진출을 해서 다른 부대에서 전입을 굉장히 많이 오고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전출을 되게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럴 때도 별도로 가입하거나 승인하는 거 없이 이 QR코드로 바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가 이 확산 전략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소개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절차 중에서 좀 그 군부대하고 소통이라든지, 어떤 군부대다 보니까 어떤 특수하게 어떠한 보안이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DCI의 지원을 받았던 사업이고요. 거기가 우선 국방부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매년 받고 거기서 가장 중요들을 선정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공고를 내게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부분을 100% 저희가 담당을 했고 포머럭스라는 다른 회사가 앱 부분을 담당을 해서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신청을 하게 된 케이스였고요. 저희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신뢰성을 조금 더 확보를 하고 싶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됐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보통 일반 B2B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이런 국방부 B2G 쪽을 하다 보니까 절차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사전에 상의가 된 것보다도 훨씬 더 예상치 못하게 보안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게 많았었는데 실제로 그 군부대에서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계신 분과 이해하고 있지 못한 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떤 뭐 폐쇄망에 넣어야 되는지 원래 애초에는 여기 넣기로 했지만 죽어도 안 된다라는 것도 있었고 나중에 가서는 보안사를 통과해야만 시범 사업을 해주겠다까지도 생겼었어요. 실제로 그런 거는 전혀 조건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안사까지 가서 그런 조건을 다 맞춰서 통과를 시켰고요. 근데 기간이 뭐 늘어나거나 돈이 더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를 봤던 프로젝트기는 한데요. 근데 끝나고 나서 반응은 되게 좋았고 이게 확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되게 변수가 많았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쪽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도난이나 이런 거를 휴대폰을 당했을 때 그냥 어플로 찍고서는 다른 사람이 그냥 들어가거나 했을 때 그런 통용되는 범위나 이런 거는 방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사례 같은 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기본적인 금융 앱이랑 똑같이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지문 인식이나 아니면 핀 번호 설정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저희가 그때 만들었을 때는 도난 쪽보다도 오히려 이 모바일 기기를 잘 못 쓰는 좀 높은 간부들 때문에 좀 힘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거의 한계 중에 하나는 이 모두가 이 기기를 가지고 사용성을 다 파악해야만 100% 대체가 될 수 있다고 아직도 사실은 플라스틱 카드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도 많아요. 그리고 특히 거기는 계급이 좀 더 높으신 분들이고 좀 더 많은 몇십 년 동안 있으셨던 분들이어서 이런 아직 변화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도난에 대해서는 일반 핸드폰이어서 되게 비슷하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았고 오히려 플라스틱 카드가 도난이 더 심하게 발생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QR코드도 거의 한 7초 이내면 다 없어지게 되어 있고 핀번호 설정 같은 경우도 일반 금융 앱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보안 설정을 해놨어서 사실 프로젝트 할 때 거기에 대한 우려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생각하는 게 안 뚫릴 수는 없어요. 비슷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기는 해요. 네. 아까 전에 봤을 때 차량이
들어갔을 때 야외에서도 사용을 하는 단말기인 것 같은데 그 카드로 쓰게 되면 우천시에는 편리하게 입장이 되는데 QR로 생성을 하게 되면 우천시에 찍고 넘어가는 게 좀 불편하거나 잘 인식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실제로 차량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 카드를 그러니까 차량은 플라스틱 카드를 기계에 대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와서 이렇게 파악을 다 해요. 그래서 사실은 더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어가지고 오히려 그리고 기계 같은 경우도 다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촬영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만족도가 높았었어요. 왜냐면 계속 군인이 와서 너 어디 가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보다 오히려 아예 이걸로 다 대체가 되니까 좋았던 것 같은데 사실 그때 방수 처리가 되는 기계를 했어야 돼서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갔던 건 사실이에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김지원 대표님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대표님 발표를 듣고 나니 이 많은 기업들이 국방 산업에 어떻게 진출해야 할지 스타트업 관점에서 잘 설명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김지원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